네, 진사로입니다. 42회 한능검 중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을 물어봤네요. 고구려 사람들은 배우기를 좋아하여 가난한 마을이나 미천한 집안이 힘써 배우므로 길거리마다 큼지막한 집을 짓고 가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머물게 하면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였고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힌다. 자, 고구려의 교육기관인데 제가 아까 소수지명 태학 말씀드렸잖아요. 이 태학은 이제 중앙에 있던 유학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교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길거리마다 집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태학은 당연히 아니고 이제 고구려의 지방교육기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경당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 경당은 아마도 이제 장수왕 이후부터 이제 곳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히 경당에 대해서는 지방교육기관이고 글 활쏘기를 가르쳤다. 이게 있습니다. 자, 요 서당은 이제 주로 조선시대죠. 이제 기초교육기관.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있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했던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원은 이제 사림들이 설립했죠. 뭐 유학 교육과 이제 제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림들이 각 지역마다 설립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막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 서원이 난립하면서 주변 거주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에서 제사 한번 지낸다 그러면 막 저기 곡식이랑 뭐 고기랑 막 이게 다 그 주변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징발 당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영조 때 한번 정리하고 흥선 대원군 때 47개 남기고 철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에 있었던 국립교육기관이에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해서 교육하기도 했다 정도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자감의 경우에는 그 고려시대의 유학교육기관이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서희가 소손영과 외교단판을 벌여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자, 이건 거란의 1차 침입이요. 그 다음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자, 여진정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북구성 축조, 이제 여진과 관련됐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하였다. 요거는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고려의 경우에는 그 외부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거란이 먼저고 여진, 그 다음에 몽골, 홍건적 왜구. 이게 이제 10에서 11세기, 여진이 12세기, 몽골이 13세기고 홍건적과 왜구는 14세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시대 구분이 딱딱 됩니다. 가가 1차 침입, 거란 1차고 다가 거란 3차 침입이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가, 다, 그리고 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헌 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관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뭐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제 제가 그 학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뭐 대치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학원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교육받고자 하는 열기도 뜨겁잖아요. 이제 그거랑 별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예종 때 주로 추진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국자감의 전문 칠제 이강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했고, 또 하나가 양형고를 설립했다. 설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양형고를 설치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랬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그 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비가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돈 많은 지주계층의 자제들은 이제 사학 시비도 구제학당으로 가가지고 공부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제 관악지능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예종 때요. 그 다음에 자,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었다.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수도 한양에 이제 사부학당, 그러니까 성균관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중등 교육기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발해죠. 초기에 문신을 선발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이거는 정조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신신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혈량과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중종 때인데 특히 이 혈량과 실시랑 관련된 분 조광조라는 사림 언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287년 이승휴가 저술한 역사서인데 쭉 보면 제왕운기예요. 원래 이제 요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게 둘 중에 한 단어가 본문에 한 단어가 성지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중급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이승휴의 제왕운기를 아예 통으로 주고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고 준 것 같아요. 이 제왕운기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했다 돼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역사를 주로 왕 위주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어느 나라에 무슨 왕 순서대로 어떤 일이 어떤 왕 때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제왕들의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쓰다 보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분은 누구냐면 단군이겠죠. 우리 역사상. 그래서 이 제왕운기에는 그 단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답 3번이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삼국 사기 있잖아요. 이 삼국 사기 책에는 단군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부식은 유학자였고 유학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사실만을 이제 서술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신화나 설화가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싹 다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국 유사나 제왕운기에 이제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초나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 왕조 실록이죠.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발해고. 자, 유교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요게 이제 그 삼국 사기. 김부식 학자.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등이 수록되었다가 삼국 유사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자,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전으로 중국의 것과 달리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답을 알아맞히기에 키워드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선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 주조가 됐어요. 상평통부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고액 화폐입니다. 일당 100 할 때 그 당 1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동화는 그 188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개항 시기의 그 조선의 화폐입니다. 전한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때 이 백동화가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이 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선지 3번의 권원중보랑 4번의 해동통보, 이거 둘 다 고려의 그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권원중보냐 해동통보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인데, 일단 상평통보 요거 숙종 때 만들어졌다.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정답을 찾을게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뒷면에 동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철전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해동통보가 아니라 권원중보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 건원중보에 관해서 기억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동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철전인데, 이게 고려시대의 왕으로 따지자면 이 건원중보는 성종 때 만들어졌어요. 그 왜 12목제도 만드신 그분, 최승로의 시무 28조 나왔던 그 시기, 그때 이제 건원중보가 만들어졌고, 이 해동통보의 경우에는 그 숙종 때인데, 이 숙종의 아마 동생이 그 대각국사 의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의천이 당시에 이제 고려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명망이 높았던 스님이다 보니까 이 의천 대각국사가 그 숙종한테 건의를 해요. 화폐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걸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숙종이 해동통보를 주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왕시기로 따지면 건원중보가 먼저란 얘기죠. 근데 그 말도 안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 갈게요. 밑줄근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었다. 그중 심한 것은 운문에 운거한 김삼이와 초전에 자리 잡은 효심인데, 이들은 유랑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각고를 노략질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왕이 이를 근심하여 대장군 전종거를 파견해서 장군 이지승보 해가지고 토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김삼이, 효심의 봉기. 이게 지금 뭐 운문이다, 초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의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 울산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려의 무신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 망이 망소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그 다음에 만적의 봉기 모의가 있고, 이게 이제 무신 정권 시기에 있었어요.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거는 이제 김삼이, 효심의 봉기죠. 자, 지금 여기서 뭐 왕이 이를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삼이, 효심의 봉기가 일어났던 그 시기의 왕이잖아요. 사실 이 왕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명종인데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민중봉기다로 기억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종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명종이다라는 걸 몰라도 풀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이건 무신 집권 시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랑 관련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5번이죠. 최충원이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망이망소의 봉기는 이제 이 세 개 중에서는 제일 먼저예요. 그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사람들끼리 권력 다툼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거고, 김삼이, 효심은 그보다 좀 더 뒤에요. 이제 그런 권력 다툼이 이제 최충원에 의해서 정리되려던 그 시기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만적의 봉기 무의는 최씨 무신 정권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그 자세히 몰라도 무신 정권 시기 최충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최승로가 지방간 파견을 건의하였다. 자, 요거는 그 성종이죠. 앞서 제가 건원중보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해왔다. 이건 이제 왕으로 따지면 우왕 시기. 왜구 격퇴. 이게 뭐 홍산 전투, 진포대첩, 황산 전투 이런 게 있죠. 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요거는 인종 제위 시기라고 보면 돼요. 요 인종은 이 인종의 입장에서 이자겸은 그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좀 복잡하죠. 이모랑 결혼해서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이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뭐 척준경도 이 시기고 인종 때고, 요 인종 관련돼 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이때가 문벌 동요 시기다 보니까 이제 저 이자겸 난 일으키죠. 이자겸의 난, 또 하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이 서경천도 운동 과정에서 난이 발생하고, 그 난을 아까 그 삼국사기의 김부식 이분이 진압하셨죠. 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게 왕으로 보면 고종이에요. 다만 이게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몽골군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항쟁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삼별초의 전투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거래요.
자,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했던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 옮겨 저항하다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됐다. 그 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별초 진압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게 선지에 나온 내용이 흐름이 조금 필요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몽연합군에 특히 이 고려 쪽에서는 김방경 장군이 지휘했던 부대예요. 근데 이 여몽연합군이 이 삼별초를 진압한 이후, 삼별초 진압 이후에 일본 원정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몽골이 고려도 드디어 우리가 굴복시켰다. 뭐 이렇게 점령까지 해가지고 막 그 원나라로 흡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려도 속국으로 굴복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심지어 이제 원래 몽골이 바다에서는 싸움을 못 하는데 이제 고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 고려를 이제 끼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고려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일본 원정을 이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기구,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요. 다만 일본 원정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태풍이 불어서 실패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본인들은 그 태풍을 가리켜서 카미카제, 신풍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고, 자, 다른 건 다 전입니다. 노비안 건립이 실시되었다. 광종 초조 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이건 현종 시기. 특히나 이제 거란의 침입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서당 십정이 편성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서경천도 운동의 전개, 앞서 나왔는데 인종 시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어요. 인종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벌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다. 이렇게 되겠죠. 1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이 초상화만 봐도 이분이 바로 나오는데, 자, 호는 삼봉이고 주요 경력 및 활동, 조선 개국의 1등 공신, 불시자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그 다음에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지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학자입니다. 뭐 요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 지향했다. 이게 뭐 재상 총재제 뭐 이런 제도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게 당연히 국왕 중심이죠. 이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을 지향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권력의 화신 이방원 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결국 이방원한테, 왕자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이제 뭐 세자를 이방속으로 세워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원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했어요, 정도전이.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뭐 정도전도 엄청난 학자지만 사실은 태종 이방원도 굉장한 학식을 갖춘 학자 중에 학자였죠. 과거 시험을 뚫어버린 재원입니다. 예.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불시자병이 나왔어요. 이제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불시자병과 또 하나가 조선 경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 2번이에요. 조선 경국전을 저수라 했다. 이게 정도전입니다. 자, 거준기를 설계하였다. 정약용.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건 이제 조광조. 아까 현량과도 나왔죠. 자,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안향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성리학을 소개하신 그 최초의 학자, 이제 고려 후기 안향이라는 분이 계시고, 자, 이분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진 4대부라고 불리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처음에가 이색, 이재현.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정도전이나 정몽주 이런 분들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이거 하면은 수양대군, 훗날 세조 이렇게 되겠죠. 요 세조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그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뭐
저기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돼 가지고 막 뭐 저 석보상절이나 뭐 월인천강지곡 이런 거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특히 불교 쪽으로 굉장히 그 심취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자, 그렇고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제시된 단계별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자, 옥당, 옥서라는 별칭이 있다. 그 다음에 대제학, 부제학 등의 관직이 있고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에 참여했다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조선에 있었던 그 학문 연구기관, 이제 경연 및 학문 연구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당이나 대제학 같은 데서 알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홍문관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3사 중에 한 기관이죠.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 이렇게 되고, 자, 다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원부는 앞서서 뭐 이제 고려의 대간 나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관원은 간쟁을 담당하는 기관, 사원부는 이제 감찰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승정원. 이 승정원은 비서기관인데 이제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춘추관은 실록을 만드는 그 관련 기관. 그 역사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실록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기관이고, 그 다음에 한성부는 이제 수도의 치안 행정을 맡았던 기관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 알려달라 해가지고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나와야 돼요. 국조의례를 편찬했다. 사림을 등용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성종입니다.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이에요. 자, 경국대전 보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성종에 대해서는 특히 그 중요한 그 책이 이제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이제 경국대전 국조의례가 있고, 또 악학궤본, 또 하나는 동국 여지 승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어요. 뭐 사림을 등용했다 이것도 있지만은, 이제 경제 관련된 걸로 봤을 때도 이제 당시에 그 전에 세조가 직전법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현직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제도다 보니까 이제 그 현직 관리들이 그 세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언제 그 은퇴할지 모르니까 이제 세금을 미리 많이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전법의 폐단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까 성종이 이걸 갖다가 약간 보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가 직접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지방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지방관에서 해당 관리에게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관수관급제인데 이게 성종 때 있었어요. 5번이 답입니다. 이 관수관급제가 성종 때 말했듯이 이게 지방관이 받았다가 지방관이 지급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백성이 자기 토지에 설정된 수조권의 그 수조권자, 그 관리에게 직접 납부를 했어요. 근데 관수관급제는 이제 백성은 그 관아에다가 납부하고 그 지방 관아에서 해당 관리에게 주는, 요걸 거쳐가게끔 해가지고 이제 좀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영정법을 시행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인조. 이제 토지 1결당 4에서 6도로 전세를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대왕 말할 것도 없죠. 나선정보를 단행하였다. 효종입니다. 자, 이렇게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2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